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이 두 분의 중진 의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네,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홍문표 의원입니다. 네, 아니 두 분은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흔들림 없이 또 이 자리에서 뵙네요. 저는 어려웠고 우리 설정은 뭐 거저먹었죠. 뭐. 그 왜? 말씀은 좀 지나치고 그래요. 열심히 했죠. 결과는 우리 부천 시민들이 저를 다 지지해 준 거죠. 그러니까 서른 최고위원은 더 한 10년 젊어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 앞으로 유세를 매번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홍문표 의원님은 왜 또 겸손하게 어려웠다고 말씀하십니까? 뭐 어렵지 않은 데가 있겠습니까? 야당이기 때문에 어렵죠. 이번에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네, 뭐 지역 관리를 잘하셨나 봐요. 주위 지역은 뭐 다행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야당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미래통합당 그 내부적인 얘기도 조금 이따가 이제 해봐야 될 텐데 우선 자 당선되시고 처음 뵙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 의원님께서 우리 또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 지역은 뭐 아시다시피 충남도청이 7년차 이전을 해서 저희 홍성 예산으로 이전된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쉽지 않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제가 지역 발전 10년을 앞당기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한 70% 이상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정을 받았지 않겠냐 이렇게 감히 진단을 해보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이 사선이 참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뭐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예, 특히 그 민주주의가 좀 흔들린다는 그런 국민의 여론인데 이런 걸 좀 바로 잡고 특히 시장 경제를 통해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하는 것이 사선의 의무와 책임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뭐 공약 이행률이 70%가 넘는다면 더 열심히 해서 끝까지 100% 해라 이렇게 바로 그 뽑아주신 분들의 마음이 있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자, 우선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김태년 의원이 선출돼서 슈퍼 여당의 첫 원내 사령탑으로서 역할을 매우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서른 최고위원님, 이 첫 원내 사령탑에게 거는 기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뭐 지금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방역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세계가 다 인정하는 대로 하고 있는데 네. 또 모르죠. 이 경계감을 늦출 수는 없고 문제는 이제 코로나19로 만들어낸 경제를 어떻게 해낼 것인가. 네. 이건 정부와 국회와 전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내에서도 김태년 대표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다시 살려내는 이 작업 이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180석을 몰아준 데는 이 적폐를 정리를 하라. 개혁을 제대로 하라. 해방용 지금까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걸 걷어낼 수 있는 과감한 혁신을 하라. 이게 있기 때문에 김태년 이 원내대표의 그 어깨가 무거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네. 협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네. 우리 180석을 갖고 있는 거대 여당이긴 하지만은 야당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정서가 어디 있다는 걸 야당도 이제 알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당이 새 원내 지도부 나오면은 두 원내 대표들 간에 이번 선거에 그 국민 뜻이 어디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 함께 풀어내는 지난번하고는 다른 20대하고 전혀 다른 과감한 야당의 이 그 환골 탈퇴랄까요? 그게 좀 요구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설 최고위원님께서는 어느 분 뽑으셨어요? 저는 뭐 김태년 의원을 지지했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하셔도 공개하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뽑으신 이유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년 의원이 협치를 잘할 것이고 실제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뽑으신 그렇습니다. 거겠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김태년 의원이 지난번에 한번 실패를 했거든요. 재수생이라고. 재수생인데 네. 그 재수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자세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시야가 넓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무난히 이 1차에서 당선된 거 아닌가 생각하고
전해철 의원도 그런 점면에서 뭐 걱정할 거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표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네, 10표 차이 났죠. 네, 근데 이제 좀 한 가지 아쉬운 건 정성호 의원이 받은 표가 좀 너무 적어서 그게 그렇죠. 비문과 친문의 이렇게 주소를 알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 당에 비문이 과연 있느냐. 뭐 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비문이란 표현은 별로 안 맞는 것 같고 이제 다 친문인데 친문을 아주 세분화시키면은 뭐 어떤 또 평가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 친문 비문 나누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정성호 의원이 열심히 하셨는데 제대로 평가를 못 받은 거로 보입니다. 또 네.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야당 입장에서 보셨을 때 우리 사선의 홍문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를 뽑힌 게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잘은 모릅니다만은 그분이 지금까지 정치 경력으로 봐서는 전 잘하리라 이렇게 기대를 갖는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좀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예. 왜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 개인의 어떤 성품과 능력으로 여당 원내대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위에는 또 뭐 당의 당론이라는 게 있고 청와대가 있고 그런데 지금 30 최고위원 비문은 없다 그러는데 전체 그러면 전부가 친문이라면은 그건 이상한 나라죠. 이상한 집권당이죠. 왜 당연히 대통령을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됩니까?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로 일직선으로 가는 거는 그건 전 발전이 없고 명령과 통제로 가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문이나 또 정당에는 주류 비주류가 있어야 됩니다. 적당히 싸우고 적당히 또 공조를 했을 때 발전이 있는 건데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가다 보면은 180명이 한 대대가 돼가지고 네. 모든 걸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 야당은 두렵죠.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뭐 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은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명령과 통제가 전혀 통하지 않는 동네입니다. 아니 비문이 그런 게 없는데 있지도 않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한 말씀 더 드리는 거는 아까 최고위원께서 적폐를 180석 된 것을 청산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적폐는 그만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실정도 낮고 또 적폐가 심하면은 국민들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는 대통령 임기가 2년 남았습니다. 4년 차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은 화합적으로 가고 협치를 중심으로 해야지 적폐를 먼저 꺼내는 거는 이게 두렵다는 얘기가 전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네. 이제는 칼질은 그만하고 좀 더 따뜻한 품성으로 국민을 끌어안는 그런 4년차 대통령 또 이번 원내대표 이렇게 한다면은 야당도 협조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협조해서 임기 5년을 마무리 짓는 것이 저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아까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우리 당의 친문인 비문 이렇게 나누는 건 안 맞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근데 명령과 통제가 통한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좀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당에서 명령하고 통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과거에 군사정부 때 우리 내리에 박혀 있던 이런 생각이지 우리 당에는 그거 빠져나간 지가 한 10년도 더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닐 것 같고 지금 국민이 180석을 몰아준 데는 제일 큰 부분 우리 지지자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1위가 뭐냐? 검찰개혁하라는 겁니다. 네. 검찰개혁이 제일 먼저 나오는 요구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검찰개혁을 공수처를 이제 공수처법 통과를 시켰는데 구체적으로 공수처가 만들어지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라. 마무리를 지어라. 이게 지금 우리 지지자들의 1호 이 소원입니다. 그건 우리가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검찰개혁 어제 이 국회에서 농성하신 분 보십시오. 의사당에서. 그분이 말한 부분도 의문사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들, 제대로 안 한 부분들, 이걸 네. 하나하나 끄어내면서 바로 잡는 작업들을 해내야 합니다. 형제복지원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은 참 이게 우리를 지지한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오히려 우리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개혁해내는 부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부분은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개혁 부분을 지금 우리 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나오셨는데 검찰 길들이기나 검찰이 집권당에서 마음대로는 검찰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민주주의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찰은 독립된 기구로 여당도 손댈 수 있고 야당도 손대는 그런 검찰로 놔둬야지 이거를 180석 가지고 밀어붙여서 앞으로 공수처 활용을 한다? 그러면 또 국민들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여당이 많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좀 지혜롭게 이 4년 차는 대통령이 좀 너그럽게 가야지 대통령은 지시하고 명령 안 는다고 지면은 알아서 전부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네, 봅니다. 거기까지. 근데 얘기 우리 듣고. 180석 가지고요. 그렇게 국민으로 지탄받는 짓은 절대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책임감을 이제 느끼실 테니까. 마무리를 짓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오늘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네. 5선의 주호영 의원하고 4선의 권영세 당선인 양자구도가 됐습니다. 우선 이거는 홍문표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유리합니까? 지금 현재 판세 분석으로? 뭐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은 주호영 팀이 좀 유리하지 않겠냐 왜 이런 그래요?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뭐 많은 논리가 있습니다만은 이 권영세 그 팀은 좀 한 8년간 쉬었었어요. 그렇죠. 8년 쉬고 4년 쉬고. 예, 예, 이제 그런 정식이죠. 부분이 요번에 그 우리 당에 함께 있었던 오래 했었던 분들이 조금 좀 낯설고 서먹거린 관계가 아니냐 해서 뭐 객관적인 그런 판단인데 뭐 몇 시간 후에는 뭐 결론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근데 그래도 유일하게 서울에서 강남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딱 살아 돌아온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의원이다. 뭐 주변에서 지금 평가는 모두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따가 어느 분을 찍으실지 좀 예측이 되는데요. 그 원래 최대 쟁점이 김종인 비대위 출범에 관련된 의견 뭐 대립 다름 이런 게 있을까였는데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예 출마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종인 비대위는 당연히 가는 걸로 가되 대신에 임기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융통성 있게 발휘해 줄 수 있느냐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소위 비상대책기구는 받되 네. 그 권한을 어디까지 주고 시기를 어느까지 주느냐 하는 건데 그것은 이번에 당선되신 분이 이제 원내 회의를 통해서 그 결정을 한다 했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딴 묘수가 없습니다. 묘수가 없어요. 네. 서른 의원님 보시기 어때요? 남의 당이지만. 남의 당 얘기를 지금 갖다부터 할 처지는 아닌데요. 조영 의원하고 제가 몇 번 토론을 해봤습니다. 토론장에서는 열띠게 다투지만은 사석에서 얘기를 해보면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화가 통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또 원내대표가 되면 또 어떻게 또 표변할지 알 수 없는 거니까. 표변할지 모른다.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의 김태년 의원이 이렇게 딱 원내대표가 됐어요. 180석에. 그렇지만 미래통합당은 원내대표를 하더라도 사실은 형편이 좀 안 좋을 것 같고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하기도 힘들고 저렇게도 하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어차피 좀 약간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또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야당의 수재가 워낙 적으니까. 네. 자, 그러면은 그래서 그랬는지 어제 주호영 의원이 나 5선인데 사실 이거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단 말이죠. 김태년 대표하고 주호영 뭐 대표 후보자하고 두 분이 합이 잘 맞을까요? 좀 협치해서 잘 될까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다 합리적인 분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서른 최고위원 말씀대로 네. 딱 붙어놓으면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객관적인 평가로는 두 분 다 국회를 오래 했고 또 합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왜 21대 선거에서 그렇게 참패했냐. 국민의 마음은 뭐냐. 이걸 들여다보고 정치를 해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누가 되든 간에 이번에 당선되는 야당 원내대표는 21대 국민들의 정서 그게 맞춰서 하면은 훌륭한 대표가 될 거라 봅니다. 네. 사실 저희가요, 이 여의도 중의석 하기 전에 그 꽃기호 브리핑 시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재난지원금 성금 관련해가지고 바가지 씌우는 업체 15곳을 고소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부를 파는 곳이었는데 두부가 2,000원이나 3,000원이나 4,000원이나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두 분이 토론하는데도 계속 두부 얘기만 해요. 여기 문자에 지금 80% 이상이.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다 연결되는 거예요.
경제 살려주세요. 두부 한 모 가격 얼마인 줄 아세요?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의원님들 국산 콩두부 4,000원에서 4,500원인데요. 우리가 이 두부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양당 거대 양당에 요구하는 게 우리 좀 경제 좀 잘 먹고 살 수 있게끔 해달라. 이게 우리 민의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